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1 에라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곤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40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01 에라곤. 정거장 앞에서부터 대구의 중심지를 바보처럼 둥둥 떠다닌다. 문득 아래 모습을 꼭 닮은 젊은 여인과 맞서게 된다. 분명히 알씨라고 나는 소리쳐 불러볼 뻔한 여인이 나의 시선에 다가선다. 말을 건너고 싶으다. 알이 풍기고 뽀동하게 익을 대로 익은 그와 대화를 눈 빠지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끝끝내 말마디 건네지 못한 채 그 여인을 보내버린다. 다시금 알이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그를 미행하고 싶은 아쉬운 충동이 못 견디게 나를 울렁거리게 한다. 정말 내가 문득이 표가 험상궂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여인과 기어코 대화를 했으리라고 자신하며 다정다한한 정열의 거리에서 애인이 있어야 살아가는 나의 영혼은 그 여인의 뒤를 물귀신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 여인이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니 한참 동안이나 그 무엇이라도 표현기 어려운 공허함이 찬바람처럼 나의 현관에 돌며 몸을 식게 한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 의중에 이성에 당도할 때 무아몽중으로 꿈을 추구하는 최대의 황홀한 혜택을 천지신명께서 받는 것이니, 해피엔드, 시선 밖에 사라지고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이여, 그대는 영영 행복하소서. 현실에 귀환한 나는 알을 사모하면서 알이 찾아갔다는 대구 에라곤을 찾았다. 길 가는 사람에게 에라곤을 물으니 모두들 모른다고만 한다. 하는 수 없어서 파출소에서 물으니 경관은 자세히 그 도수를 가리켜준다. 경관이 가리켜주는 대로 내당동으로 숨막히는 더위 속에 에라곤을 찾았다. 에라곤은 붉은 벽돌집 2층 집들이 소나무 숲 사이에 굉장한 규모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수의실에 들어서니 성한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옛날의 친구와도 같이 반가이 맞아준다. 이것은 내가 문득이 표가 나서는 처음으로 받는 친절인 것 같다. 수인은 나의 내의와 주소, 성명을 물으며 기록한다. 수인은 이북 땅의 원래의 객이라 하면서 대단한 친절을 베푼다. 내가 수희에게 어렵게 대하니 자기도 나 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먹하게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앞만 뜯어보아도 나 환자의 표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요양소에서 격리라는 징역살이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나는 수희에게 입원을 시켜주십사고 요청을 했다. 수희는 하늘의 별따기지 좀처럼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하나 나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입원금이 많다는 것과 또한 입원을 하려면
죽은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정도라고 한다. 병원 사무실에다 입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자기가 입원할 순번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는 것이다. 부재하세월을 입원 순번만 기다리면서 병만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한다.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고 입원하려면 입원금을 몇십만 원씩 낼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에게 입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운동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의의 말을 듣고 나는 입원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기왕 온 김에 나병 치료약이나 자세히 묻는 것이 상책인 것 같이 생각되어 수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라고 챕터 1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앞에서부터 대구의 중심지를 바보처럼 둥둥 떠다닌다. 문득 아래 모습을 꼭 닮은 젊은 여인과 맞서게 된다. 분명히 알씨라고 나는 소리쳐 불러볼 뻔한 여인이 나의 시선에 다가선다. 말을 건너고 싶으다. 알이 풍기고 포동하게 익을 대로 익은 그와 대화를 눈 빠지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끝끝내 말마디 건네지 못한 채 그 여인을 보내버린다. 다시금 알이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그를 미행하고 싶은 아쉬운 중독이 못 견디게 나를 울렁거리게 한다. 정말 내가 문득이 표가 험상궂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여인과 기어코 대화를 했으리라고 자신하며 다정다한한 정열의 거리에서 애인이 있어야 살아가는 나의 영혼은 그 여인의 뒤를 물귀신처럼 쳐다보고 있다라고 챕터 102를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대구역에서 내려 중심가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문득 눈에 띈 여인이 하운의 영원한 연인 알과 똑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씨라고 불러볼 뻔했다고 고백하네요. 하운도 북한 정권에 의해 생사를 모르는 여인이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닮았으면 그런 착각까지 일으키게 했을까요? 자신의 얼굴이 나병으로 인하여 흉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고 하니 알이 몹시도 그리웠던가 봅니다. 하는 수 없이 하우는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953년 6월 19일 발행 하나운 시초 54페이지에서는 여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번한이라고 했는데 뻔한의 옛 표현으로 굳이 확인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뽀동이라고 했는데 포동포동의 방언으로 살이 쪄 꽤 통통하고 보드랍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자의 감시나 증거 포착을 위하여 혹은 범죄 행위를 위하여 어떤 사람의 뒤를 몰래 밟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나 억제 없이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표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험산궂지라고 했는데 험상궂다의 방언으로 거칠고 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정다한한 했는데 애틋한 정도 많고 한도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다는 귀신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니 한참 동안이나 그 무엇이라도 표현기 어려운 공허함이 찬바람처럼 나의 현관에 돌며 몸을 식게 한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 의중에 이성에 당도할 때 무와 몽중으로 꿈을 추구하는 최대의 황홀한 혜택을 천지신명께서 받는 것이니 해피엔드 시선밖에 사라지고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이여 그대는 영영 행복하소서. 현실에 귀환한 나는 알을 사모하면서 알이 찾아갔다는 대구 애락원을 찾았다. 길 가는 사람에게 애락원을 물으니 모두들 모른다고만 한다. 하는 수 없어서 파출소에서 물으니 경관은 자세히 그 도순을 가르쳐준다. 경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당동으로 숨막히는 더위 속에 애락원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물끄러미 그 여인이 사라질 때까지 넋을 놓고 있다가 한편의 꿈을 꾼 듯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토로하네요. 그 여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센스도 있지 않고요. 정신을 가다듬고 알이 찾아갔었다는 애락원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다 고개를 절로 흔들어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묵는을 했더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데 내당동에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40년 전 내당동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소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는 곳인데 언제 시간이 되면 소재지를 찾아보아야 하겠군요. 여기서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속이 없이 아무런 보람이 없는 상황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의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속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아몽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잃고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 어느 한 곳으로 온통 쏠리거나 넋을 잃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지경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홀한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사물 따위에 매혹되어 마음이 달뜨고 몽롱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 제도, 사업 따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과 이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로 끝맺음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돌아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 애양원과 부산 상해원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 설립된 기독교 한센 환자 치료기관인 애락원은 1909년 내한에서 이듬해 대구 동산병원 원장이 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플래처가 대구 부임 직후 남성정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한센 환자 20여 명을 수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격리 수용하는 정도였다가 1913년 12월 영국 구라선교회 설립자 베일리 부부가 부산 나병원을 시찰하러 내한했다가 대구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나병원 건립이 구체화되었다 합니다. 플래처 원장은 1914년 베일리가 보내온 건축비 5,000달러로 1915년 달성군 달서면 현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일반 8천여 평 부지를 확보하고 1916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벽돌 건물을 짓고 1917년 1월부터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병원은 개원하자마자 100명의 수용 인원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경찰서 관할의
동네에 있는 작은 경찰기관이나 현재는 지구대로 개편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도순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 길, 코스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당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동으로서 낙동강 수원지 아래쪽에 있던 마을을 안땅골, 내당곡, 내당리라고 한 데서 내당동이라는 동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락원은 붉은 벽돌집 2층 집들이 소나무 숲 사이에 굉장한 규모로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수의실에 들어서니 성한 사람이 문을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옛날에 친구와도 같이 반가이 맞아준다. 이것은 내가 문둥이 표가 나서는 처음으로 받는 친절인 것 같다. 수의는 나의 내의와 주소, 성명을 물으며 기록한다. 수의는 이북 땅의 원래의 객이라 하면서 대단한 친절을 베푼다. 내가 수의에게 어렵게 대하니 자기도 나 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먹하게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앞만 뜯어보아도 나 환자의 표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요양수에서 격리라는 징역살이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애락원이라는 나환자 요양소는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집이었고 소나무가 잘 가꾸어진 아름답고 넓은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의가 방문 목적과 주소 성명을 기록한 다음에 이북에 멀고도 먼 곳에서 오셨다며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네요. 수의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도 나병 환자라고 고백을 하네요. 하운이 나병 환자가 된 후로 처음 받는 친절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시절 한센인의 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수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의 입구에 설치되어 주로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건물의 경비 따위를 맡아보는 수의가 근무하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원래라고 하는 것은 먼 데서 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환자 등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서 떼어놓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역살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의 형벌을 받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는 생활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이나 형편 따위를 잘 이해하고 긍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의에게 입원을 시켜 주십사고 요청을 했다. 수의는 하늘의 별 따기지 좀처럼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하나 나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입원금이 많다는 것과 또한 입원을 하려면 죽은 사람이나 퇴원한 사람이 있으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정도라고 한다. 병원 사무실에다 입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자기가 입원할 순번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는 것이다. 부지 하세월을 입원 순번만 기다리면서 병만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수의에게 입원 절차에 대하여 지그시 물어보았던가 봅니다. 그러자 입원하려면 입원금이 많아야 하고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빈자리가 나려면 치료가 완치되어 퇴소하거나 악화되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 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오는 기다리다가 병만 키우는 꼴이 될 터이니 일찌감치 포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돌아오는 번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하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늦어져서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나쁘게 변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어이없는 했는데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고 입원하려면 입원금을 몇십만 원씩 낼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에게 입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운동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의의 말을 듣고 나는 입원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기왕 온 김에 나병치료약이나 자세히 묻는 것이 상책인 것 같이 생각되어 수의에게 물어보기로 한다라고 챕터 101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이나 사회나 지름길이 있다면 둘러가는 길도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원하는 방법은 입원금을 많이 내거나 담당 직원에게 입원 밀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오는 아예 입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병의 좋은 치료약을 구할 수 있는지 수의에게 물어보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보나 얻어보자는 속셈이었겠지요. 여기서 순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여럿을 선으로 구분하여 나열한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 이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대책이나 방책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4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2 황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